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윤도현이 출전 기회를 최대한 얻기 위해 내야 유틸리티 선수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윤도현은 25일 일본 오키나와 킨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나 이글스와의 연습 경기에서 3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공수에서 모두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1회 말 홍종표 좌전 안타와 최원준의 볼넷을 만든 무사 2루 상황에서 윤도현은 엄상백이 빠른 공을 받아쳐 중전 1타점 적시타를 기록했다. 8회 초 무사 1루에서 3루로 위치를 바꾼 후 멋진 점프 캐치로 이도현은 안타성 타구를 처리했다. 다음 날짜 6일 킨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이범호 감독에게 윤도현의 활용 계획을 물어보았다. 이범호 감독은 원래 주 포지션은 6였다며 윤도현이 지금 경기에 출전하려면 3루수, 유격수, 2루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3루수, 격수, 2루수의 네 번째 주자가 될 선수는 윤도일 것 같다. 세 선수 중 한 명이 쉬어야 하거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윤도현을 주전으로 기용하기 위해 루도, 유격수도 2루도 실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윤도현은 1군에서 수비로 18이닝을 소화했다. 2루는 24이닝, 3루로 23이닝, 유격수로는 11이닝을 맡았다. 주 포지션은 유격수지만 내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단순한 백업 선수가 아닌 주전급으로 자리 잡기를 원한다. 이범호 감독은 백업으로 나가면 수비적인 면에서 김규성이나 홍종표, 윤도현 다 더 세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스타팅으로 나가서 네 타석을 모두 소화해야 한다면 윤도현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스타팅 선수로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등중 광주제 1고를 졸업한 윤도현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김도영과 지역 라이벌 관계를 맺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유격수로 17경기에 출전해 2안타, 1홈런, 7도로 타율 0.391, OPS 1.025를 기록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다. 프로에서는 잦은 부상으로 경기에 거의 출전하지 못했다. 2022년 데뷔 시즌 10번 경기에서 오른손 중수골 골절로 시즌 아웃됐고 2023년에는 햄스트링 부상, 2024년에는 옆구리 염자, 왼손 중수골 골절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다. 적은 출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타격 실력을 보여주었다. 지난 시즌 윤도현은 6경기에서 11안타, 1홈런, 1도로 8타점, 타율 0.407, OPS 1000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일본 2차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이범호 감독은 윤도현이 이번에는 매우 잘 준비해온 것 같다. 범 경기와 오키나와 캠프를 통해 어떤 포지션이 더 적합할지 체크해보겠다. 윤도현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다. 기대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제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때다. 이범호 감독의 말처럼 2루, 3루, 유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어야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연습 경기와 10번 경기에서 윤도현은 다양한 포지션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도현이 이범호 감독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기아 타이거즈의 V11을 이끌었던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2025년 첫 실전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의 주무기인 스위퍼의 위력은 여전히 강력했으며 겨울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한 체인지업도 시험해보았다. 네일은 지난 25일 일본 오키나와 킹타운 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나 이글스와의 연습 경기에 선발로 나서 2이닝 동안 5피안타, 5탈 3진 1실점을 기록했다. 네일은 이날 직구 최고 구속 147km, 투심 패스트볼 최고 구속 150km 기록하며 그의 주무기인 스위퍼,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 9위를 점검했다. 등판을 마친 후 네일은 현장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투구 내용에 매우 만족한다. 1차 캠프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였고 결과가 잘 나온 것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 네일은 2024 시즌 KBO 리그에 입성하자마자 기아는 물론 10개 구단 최고 에이스로 자리잡았다. 26경기 149.31이닝 12승 5패 평균 자책점 2.3을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타이틀을 차지했다. 150km 초반대의 패스트볼과 강력한 스위퍼를 앞세워 리그 최정상급 선발 투수로 군림했다. 기아와 180만 달러 약 26억 원 계약을 체결한 네일은 2025 시즌을 대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좌타자 상대에서 더 효율적으로 아웃카운트를 기록하기 위해 체인지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네일은 볼 시즌 준비하면서 체인지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KBO 리그에 좌타자가 많기 때문에 체인지업을 더 효과적으로 던지기 위해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인지업을 잘 던지면 스위퍼의 장점도 더욱 살릴 수 있고 두 구종이 서로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다른 구종을 연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내일은 이날 하나전에서 체인지업 비율을 높이지 않았다. 하와 타선이 경기 초반부터 강한 집중력을 보였고 빠르게 아웃카운트를 쌓기 위해 투심과 스위퍼를 중심으로 피칭을 이어갔다. 그는 3월 20일 페넌트 레이스 개막전까지 실전에서 체인지업을 집중적으로 실험할 계획이다. 내일은 자신의 체인지업을 킥 체인지업이라고 소개했다. 일반적인 체인지업 그립과 달리 손가락으로 공을 찍어 눌러주는 느낌으로 던진다. 올 시즌을 대비해 뉴욕 매치와 3년 총액 3.800만 달러, 약 544억 원, 위 계약을 체결한 클레이 홈즈에게 도움을 받았다. 클레이 홈즈는 지난해까지 뉴욕 양키스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 2024 시즌 67경기, 63이닝, 3승 5패, 30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점 3.14. 2023 시즌 60여 경기, 63이닝, 4승 4패, 24세이브, 5홀드, 평균 자책점 2.86. 2022 시즌 62경기, 63 3분의 2이닝, 7승 4패, 20세이브, 7홀드, 평균 자책점 2.54 기록하며 꾸준한 성과를 냈다. 내일은 내 체인지업은 시즌 동안 클레이 홈즈와 훈련하면서 많이 배운 구종이라 오늘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시즌 중에 조금씩 선보일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또 클레이 홈즈는 오랫동안 시즌마다 함께 훈련해온 파트너라면서 최근에는 KBO 리그의 열정적인 분위기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질정이 맞지 않아 한국에 오지 못했지만 한국을 직접 방문해 KBO 리그를 보고 싶어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고 덧붙였다. 아내와 함께 울었다. 기아 타이거즈의 사이드암 투수 임기영 32는 2024년 10월 28일 기아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거둔 그 순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지 못했다.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집에서 아내와 함께 TV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임기영은 속상해 한국 시리즈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고 말했다. 하지만 우승의 순간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듯하다. V1-2가 확정된 후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본 임기영 역시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내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임기영은 2023 시즌 64경기에서 4승 4패, 3세이브, 16홀드, 평균 자책점 2.96% 경력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체인지업 그립을 바꾸면서 낙차가 더 커졌고 워터첩을 변신하며 주된 셋업맨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이 2024 시즌의 피로로 다가왔다. 37경기에서 6승 2패, 2홀드, 평균 자책점 6.31에 그쳤다. 이번호 감독은 임기영을 최대한 배려하며 신중하게 기용했다. 그러나 임기영은 결국 2024 시즌에 살아남지 못했다. 그래도 FA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신청 직전에 심재학 단장에게 기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사실상 합의를 통해 FA 시장에서 재결합을 이루어냈다. 임기영은 비활동 기간 동안 조상우와 함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위치한 트레드 어슬레틱 센터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한 후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이동하는 일정을 돌아보았다. 그렇게 훈련을 마친 두 선수는 25일 일본 오키나와 킨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나 이글스와의 연습 경기에 함께 나섰다. 조상우는 1이닝 동안 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임기영은 1이닝 동안 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다. 이원섭, 최호, 안치홍, 황영욱께 연이어 안타를 맞았다. 포심을 최고 속도는 140km이고 평균 속도는 138km이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티지에 따르면 지난해 포시의 평균 속도는 134.3km이며 2023년에는 137.2km이다. 즉 시즌 개막 한 달 전 2023 시즌과 비슷한 수준의 평균 속도를 회복했다는 의미다. 이는 상당히 빠른 진전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안타를 4개나 맞았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구단의 유튜브 채널 갸티브이에서 확인한 임기영은 이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공을 던질 때 고개는 숙였지만 팔을 거의 오버스로우럼 높이 올려 던졌다. 사이드암은 물론 일반적인 3쿼터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던졌다. 이 익숙하지 않은 폼 때문에 안타를 많이 맞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영은 자신의 공이 더 빠르게 나가는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어떤 새로운 자세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이 폼에 더 집중할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등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변화가 시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 올 시즌 임기영이 정상적인 의력을 되찾으면 불펜의 전력도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